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22일 오전이고요. 오늘 시장 얘기 잠깐 좀 해보고요. 그리고 HLB까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죠. 먼저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29,900포인트 지지 테스트와 관련된 부분 얘기를 살짝 드렸는데, 일단 아래 꼬리로 이탈한 이후에 쭉 끄집어 올려서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쪽에서 변종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부분, 이 사실 변종의 발견은 9월부터 시작을 했죠. 9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이 지금 변종에도 백신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조금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차후 확인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영국 쪽에서 조금 더 강화된 셧다운과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조금 더 나오면서 그렇게 썩 이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지는 못했죠. 그래서 장 초반 출발 이후에 쭉 밀리는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장중에 이제 문우신 장관이 다음 주부터 바로 현금을 지급하겠다, 개인들 계좌로 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은행들의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제 완전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됐는데 그런대로 괜찮은 결과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의 가계나 기업들에 대한 대출에 대한 어떤 제재,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제거가 되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도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시장 마지막에 쭉 끄집어 올려주면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료 노출에 의해 가지고 부양책이 재료 노출에 의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돈이 지급될 시기쯤 되면 유동성이 또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하단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다음 주부터 이제 현금으로 계좌에다가 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이긴 한데요. 이게 처음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놓고 따지면 결국 민주당 안이 결과적으로 거의 다 이 떨어져 나간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금액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공화당이 주장했던 게 5천억 달러였잖아요. 5천억 달러. 민주당에서 처음에 2조 2천억 달러였는데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면 9천억 달러까지 인정했는데 그 9천억 달러에서도 지금 또 사실은 기존에 남아 있었던 것까지 다 치면 실질적으로 새롭게 부양안으로 늘어나는 이 유동성은 한 4,86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 금액은 9천억 달러인데 실제 이번에 새롭게 늘어나는 건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강하게 이전에 우리 3월 달처럼 4월 달처럼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의 흐름보다는 조금 하단을 제한하면서 지금 어차피 지금 이 자리도 지금 밸류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단을 제한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오늘 저녁에는 반등 가능성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시장인데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장 초반 밀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밀리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에서 너무 급등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정도는 최소한
어느 정도 이 2750포인트를 기준으로 위아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포인트 정도, 그 정도 전후에서 조정을 해주는 게, 횡보해주는, 기간 조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 부분으로 놓고 따지면 오늘, 어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이게 올려놓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조금 밀리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아침에 시작을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침 9시 초반, 9시 한 10분 좀 넘어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나름 오늘 하루 흐름으로 놓고 보면 좀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이게 대형주 중심으로 급락을 만들게 되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시장이 필요한 건 중소형주들과 대형주들 간의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가야 시장의 한 사이클이 끝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이 과정이 마지막에는 와야 하고 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지난주까지는 이 부분이 진행이 어느 정도는 돼 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어제 조금 약한 모습이었고, 진행은 됐지만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의 진행을 좀 더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대형주 중심의 지수의 급등락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중소형주들은 투심이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가기 때문에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소형주들 많이 못 올라왔죠. 못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 밀리면서 지수 밀리기 시작을 하면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투심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3배 이상 지금 하락 종목수가 많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3배가 넘습니다. 지금 1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 중인데,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급등락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건 급등도 마찬가지예요. 급등을 하더라도 일부 대형주들만 올라가지, 대부분 우리 지금까지 봐왔던 그 모습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 때문에 키 맞추기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시장이 조금 더 지나가면서 안정만 찾으면 급등이든 급락이 아닌 어느 정도 서서히 점진적인 우상향 정도, 지금 이제 눌렸으니까 오전에 오후장에 우상향 정도 하면서 아랫꼬리를 조금 달아주는 정도의 흐름, 요런 정도만 나와줘도 중소형주들 또는 섹터 간의 수급 확산세는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 지금은 급등락 과정이 한번 나오고 난 직후기 때문에 아직도 뭐 끝났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심이 전반적으로 좀 약해져 있다.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내용적인 측면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지금 이렇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다시 95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죠. 이게 정상. 얘도 지금 보면 여기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리하게 이렇게 올리고 나니까 사실 차트상으로는 올라가는 게 맞죠. 오늘 올라가는 게 맞는데 올라가게 되면 참 위험하다라고, 자꾸 좀 불안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제도요. 일단은 이렇게 내려오는 건 나쁘지 않다. 다만 너무 급격하게 내려오는 건 조금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급격하게 지수가 움직이는 건 지금은 썩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필요한 구간이 있는데, 지금 구간은 지수는 점진적인 움직임이 조금 더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면 이게 지금 빨간색이 코스닥이고요. 이게 지금 코스피 선물인데,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코스피나 선물 정도는 지금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주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한목에 내려오고 또 살짝 반등 줬다가 또 한목에 내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금은 조금 내용적으로 좋지 않은 시장이 되는 이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10시 반이 다 돼가는데 단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오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조금씩 시장은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아침에 시작할 때는 하단을 제한하는 수급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랬는데 9시 한 15분, 20분 정도였나요? 그때를 넘어서면서부터 하단을 제한하는 수급들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시장 전체 수급이
썩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갔죠. 지금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지금 코스닥 중심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엊그저께까지 조금 매수한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면 생명보험 섹터들 살짝 올라오고 있고 일부 줄기세포 섹터들 반도체 이게 또 대형주 뭐 DB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개별적인 그 재료가 있었었죠. 단가 상승을 한다라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 테슬라 관련한 부분들도 있었었고요. 뉴스가 그런 정도들 섹터들 눈에 조금 띄는 부분이 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거래소 쪽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삼성물산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G화학, 삼성전자, 우 정도가 눈에 띕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캠트로닉스, 알테오젠, 헬릭스미스, 휴젤, ST팜, CMG제약, 리노공업, 메지온 뭐 이런 종목들 살짝 눈에 좀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오스코텍, 솔브레인, 천보 정도가 일단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장 안정을 좀 찾아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만약에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밀리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종목마다 자리가 달라가지고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량 줄이면서 최대한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시장만 조금 안정화가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은 되는 종목들이다 라고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오늘 요 윗꼬리를 잡아먹는 정도의 캔들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뉴스를 하나 띄우면서 일단 갭상승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원하는 뉴스는 아니었죠. 기존에 몇 차례 계속 나왔던 뉴스의 연장선상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HLB가 이제 조금 나와야 되는 뉴스는 이제 학술적인 의미의 뉴스보다는 조금 더 상업적 가치에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 더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전자 쪽의 뉴스가 오늘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갭으로 뜨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수도 더군다나 또 밀리는 흐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밀려서 93,000원대의 지지 테스트를 지금 또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 나오는 것보단 좋죠. 안 나오는 것보단 좋은 게 맞는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어떤 시장의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기대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오늘 나왔던 뉴스가 분명히 이 길게 놓고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잖아요. 굉장히 좋은 뉴스죠. 길게 보면.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HLB도 한 요 구간 어딘가에서 이 구간 어딘가에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몇 개 정도가 나왔다면 좀 더 갈 수도 있는 어떤 이런 데나 이런 구간이나 나왔다면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연말까지 온 상태에서 지금 뉴스가 조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뉴스에 미치지는 못한 듯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장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드린 분들이 있는데 일단 어쨌든 이 오늘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지금 가격대로 치면 94,700원 정도쯤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가격대 정도까지 마감을 시키고 그러니까 올려주고 마감을 시키게 되면 내일 위로 한번 더 도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몸통을 이렇게 길게 만들고 마감을 하게 되면 뭐 또 똑같은 상황이죠. 93,00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옆으로 또 길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일단 일봉상으로는 지금 좀 아쉽잖아요. 아쉬운 그림을 만들었는데 주봉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이 나쁜 그림은 지금 아닙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나쁜 그림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 9만 원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그림일 수는 있고요. 이게 요렇게 마감을 하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마감이 나오게 되면 요렇게 옆으로 길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얘가 최소한 이번 주가 한 95,000원대 중반, 95,000원대 한 중반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다음 주 한번 또 위로 올려주는 흐름을 만들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번 주가 어떻게 마감되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봉상의 움직임보다는 지금 주봉상의 움직임이 더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만약에 마감이 된다면 다음 주 한번 위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대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옆으로 한번 기는 이런 식의 흐름도 충분히 지금으로서는 예상 가능한 이 그림이다.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거 이렇게 만들면 안 좋죠. 또 이렇게 만들면 다음 달 힘이 또 약해집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제가 11월 말에도 이거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11월 후반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말일 날 이렇게 만들고 나서 12월 달에 이렇게 되면 원하는 얘기가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린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마감을 하면 1월 달도 급등은 없어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물론 뭐 재료가 나와가지고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인위적인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이게 차트가 만들어져서 뉴스가 나올 타이밍이 딱 돼서 만들어져서 막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 한번 이렇게 크게 슈팅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들이 HLB에도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런 게 몇 차례 있었는데 일단은 얘는 이번 달 마감 이제 점점 조금씩 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제 시기로 들어오는데 10만 원 전후 정도까지는 한번 올려줘야 다음 달은 한번 조금 괜찮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상태고요. 오늘 분봉상의 수급을 놓고 보게 되면 아침에 수급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 수급 전체적으로 아침에 들어왔던 수급이 나쁜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나쁜 수급은 아니었는데 만만치 않게 지금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매물들이 좀 있었어요. 아마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연장선이 아닐까. 오늘은 뭐 이렇게 어제처럼 조금 덩어리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눈에 띄는 만큼 보이지는 않았는데 일단 뭐 연장선 상의 흐름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시장이 안정을 조금씩 지금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안정을 조금씩 찾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 흐름에 이 편승을 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올려주고 마감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오늘 내일 안에 어떤 흐름, 뭐 요번 주 안에 어떤 흐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일봉보다는 예를 들어 주봉을 조금 더 보고 움직여야 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월봉의 상황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다음 달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크기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윤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은 요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